웃을 때 코 퍼지는 게 너무 싫다, 콧볼이 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표정을 지워지면서 얼굴 근육이 콧볼을 가져가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양악 수술을 하신 환자분인데 코 퍼짐 때문에, 그리고 콧대를 좀 더 올리고 싶어서 코성형을 하신 분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할까 해요. 화면을 먼저 보고서 얘기하죠. 수술 전에 보게 되면 코끝이 뭉툭한 걸 보고, 콧볼이 넓은 건 넓은 콧볼 이렇게 얘기해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콧대의 높이가 나쁘진 않은데 코끝에 비해서 콧대가 약간 더 높이감이 생겨야지 조금 더 밸런스가 맞고 남성스러운 코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했고, 본인이 코끝이 살짝 처져 있는 부분을 개선하길 또 원했어요. 그리고 웃는 모습을 보면 콧볼 퍼짐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죠. 제가 환자분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웃을 때 코 퍼지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콧볼이 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할 때는 코끝의 지지 구조를 만들게 되면 웃을 때 이렇게 코끝이 주저앉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웃을 때 코 퍼짐이 심한 거는 코끝의 지지 구조가 약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런데 얼굴 표정을 지워지면서 얼굴 근육이 콧볼을 가져가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콧볼이 고정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연조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당겨가면 얘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 대신 코끝에 지지 구조가 생기면 웃어도 좀 덜 퍼지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상악과 하악을 분리하는 과정을 하게 되고, 상악을 움직일 때 비중격의 밑단 부분이 손상되게 돼 있어요. 스컬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보게 되면 이게 상악이고 이게 하악이고 이게 안쪽에 있는 비중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악 수술이라는 거는 하악과 상악을 분리한 다음에 높이나 위치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상악을 움직일 때 비중격의 밑단 부분을 상악과 분리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앞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과 콧등 연골들을 구현한 모델이에요. 보게 되면 상악 파트가 비중격이랑 붙어 있죠. 그런데 이 상악을 움직이려면 비중격 부분의 하단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술자의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 비중격 아래쪽에 있는 뼈랑 분리를 세밀하게 하는 분도 있고, 그냥 가위로 쭉 잘라내면서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세밀하게 하더라도 그런 과정 중에서 일부는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코의 지지구조 아랫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웃을 때 코 퍼짐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피부를 들겠죠. 피부를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하고 봉합을 하면 피부가 바로 원래 있던 자리로 딱 붙는 게 아니라 살짝 퍼져서 붙게 돼요. 아무래도 표정은 짓고 말하니까, 회복 과정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양악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코끝의 친층이라고 해서 콧볼을 서로 묶어놓는 작업까지 루틴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래도 퍼져서 붙게 되고, 그리고 아래쪽 지지 구조가 손상되면서 웃을 때 코 퍼짐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웃을 때 코 퍼짐이 심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개선을 하기 원했어요. 그리고 이 코 구멍 쪽에서 봤었을 때도 원래의 모양 자체도 약간 벌렁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줄여주는, 콧볼 축소를 하게 되면 좀 퍼짐이 덜하고 정적인 부분에서나 동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어서 콧볼 축소도 요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수술 전과 수술을 봤을 때 수술 후 1개월 차 사진을 보게 되면 코끝이 많이 슬림해졌죠. 그리고 콧볼 축소를 해서 정면에서 보이는 콧볼의 폭이 많이 줄어 있어요. 그리고 웃을 때 확실히 퍼지는 느낌이 덜해지죠. 그런데 웃을 때 근육이 당겨서 가져가기 때문에 콧볼을, 그래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환자분들한테 콧볼 퍼짐이 덜해지는 거지 없어지는 건 없다 라고 얘기는 하는 편이고, 측면에서 보면 콧대가 올라왔죠. 그래서 이분은 실리콘을 사용해서 콧대를 올렸어요. 한 3mm 정도 올린 상태고, 코끝의 처짐을 약간 개선하고 수술했죠. 전체적으로 쭉 뻗어있는, 미간이 살아있는 남성스러운 코를 만들려고 했고, 복코에 대한 개선을 하다 보니까 코끝은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안쪽에 있는 연골을 묶어주고 연조직을 제거하는 과정도 하지만 높이감을 살짝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코끝은 조금 더 살아났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살리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보면 훨씬 더 높이감이 생겼죠. 이제 1개월 차랑 9개월 차랑도 같이 비교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코끝이 조금 더 슬림해졌죠. 요 약간 도톰한 느낌이 있었는데 붓기가 빠지면서 좀 더 슬림해졌고, 콧볼의 폭이나 이런 부분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미간 쪽에 있는 붓기가 약간 빠졌는데 눈에 많이 들어올 정도는 아니고, 콧볼의 퍼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1개월 차가 좀 더 강하게 표정을 지은 거고, 이거는 좀 덜 강하게 표정을 지은 거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코끝이 조금 죽었죠. 결국에는 붓기가 있기 때문에 바닥 부분이 붓고, 전체적으로 바닥이 붓게 되면 아래쪽 2분의 1은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높이감이 있다가 조금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이때는 코끝이 좀 강조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죠.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 높이가 많이 쳐져 있거나 그래 보이진 않아요. 살짝 강조된 느낌이 살짝 떨어진 느낌 정도 되고, 콧대 높이도 잘 유지되고 있어요. 또 보여드릴 게, 볼이 벌렁한 느낌이 있어서 콧볼 축소를 했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1개월 차는 약간 절개선이 도드라져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측면으로까지 확장해서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옆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게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절개선이 살짝 보이죠. 대부분 신경 쓰지 않으면 몰라요. 누가 이렇게 콧볼을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 선은 마치 코올의 요 라인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해요. 그리고 역시 옆으로 봤었을 때 보이는 절개선이 없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없죠. 그래서 지금 9개월 차 사진이고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양악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비중격의 하단 부분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비중격 연골의 사이즈를 측정해서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증늑연골이나 늑연골을 추천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충분해서 일단은 아래쪽에 있는 그런 손상 부분은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을 이용해서 코끝의 지지 구조를 만들면서 아래쪽 손상 부분을 보강하는 작업까지 같이 했어요. 남자분의 경우에 연골이 큰 경우가 많아서 꼭 양악 수술하면 비중격 연골을 쓸 수 없고 늑연골을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이즈가 좀 되긴 해야 되죠. 사이즈 체크해서 문제 없어서 비중격 연골로 수술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늑연골을 쓸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이 콧볼 축소를 할 때 환자분은 콧볼 축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은 콧볼 축소가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모양이 부자연스럽거나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환자분의 경우 콧볼의 모양과 콧구멍의 모양을 보면 바닥 부분이 약간 동글게 이렇게 동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닥 부분을 자른 다음에 서로 끝부분을 연결해주면 이 동근 느낌이 계속 유지가 돼요. 보게 되면 환자분 기준으로 왼쪽은 거의 동근 게 있고 오른쪽도 살짝은 여기 있지만 동근 느낌이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이 되는, 원형으로 연결이 되는 작업이 돼야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밑단 부분이 각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넓으면서도. 이런 케이스죠. 지금 보게 되면 이분은 동글게 돼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져 있어요. 그러면 밑바닥을 자른다 라고 한다면 바닥을 자르면 더 뾰족해지겠죠. 그래서 부자연스러워요. 게다가 이 위쪽 파트가 각져 있기 때문에 얘를 안으로 넣는다 치면 이 각진 느낌이 더 각져 보여요. 그래서 그게 또 더 부자연스러워요. 물론 제 생각은 제가 수술하는 콧볼 축소의 방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술자분이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하면 자연스러워 라고 얘기하면 저도 할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콧볼 축소라는 거는 바닥을 자르는 거고, 이 바닥을 자르고서 붙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뾰족한 느낌이 생기거나 이 위쪽으로 뾰족한 느낌이 더 강해지는 거는 저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콧볼 축소를 별로 권하지 않아요. 오늘은 양악 수술 후 코 성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콧볼 축소나 그리고 비중격 사이즈에 대한 부분, 그런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콧볼 축소를 할 때 좋은 케이스와 그렇지 못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